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조은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 질문과 관련된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증여와 증여 이슈와 관련된 질문들이 몇 가지 올라온 게 있어서 한 3가지만 추려서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로 잠시 급전이 필요해서 어머님께 6천만 원 정도를 한 3일에서 4일 정도 빌린 다음에 바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자도 일별 계산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이럴 경우에 차용증 및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올려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단 부모 자식 간의 자금 대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금 대여가 맞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요. 여기서 객관적인 입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대여 금액이 자녀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또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다시 부모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라는 그런 금융증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부모 자식 간에도 물론 차용증을 쓸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차용증과 같은 서류 자체는 좀 부수적인 증빙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금융증빙과 함께 좀 확보를 해 놓으셔야 그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게 자금 대여 행위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뭐 증여세랄지 다른 세금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세무당국에서 요거를 자금 대여 행위로 보지 못하겠다라는 결정이 난다, 그러면 증여세가 부과가 될 거예요. 앞에 사례에서처럼 자녀가 성인이라는 가정하에서 6천만 원을 만약에 증여를 받은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약 1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부과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할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토지를 지분을 나누어서 증여를 해 주셨는데요. 아버님께서 받으신 지분을 제가 또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니라 제 남편이나 자식이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일단 아버지께서 증여를 일단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셨죠. 그 증여받은 토지 지분을 다시 자녀인 아버지의 자녀인 질문자께 다시 또 증여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증여세 신고 납부만 하지만 제때 해주시면은 뭐 세무상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직계 존속이라고 하죠.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직계 존속이지 않습니까? 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요,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까지예요. 5천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을 당시에 이미 5천만 원에 대한 공제를 전부 사용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추가적인 토지 지분을 증여받는다고 하실 때에는 추가적인 증여재산 공제 없이 전액이 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이 되셔서 증여세가 부과되실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5천만 원에 대한 공제를 조금 남겨놓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남겨놓은 부분까지는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증자를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나 자녀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과거 증여분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없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으실 때보다 증여세 부담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남편의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기타 친족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성인이라면 5천만 원의 공제를 받고 증여세가 계산이 되는 그런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준비해 봤는데요. 아들 명의로 집을 사줬다고 하네요. 사줬는데 가격은 한 2억 원 정도 되고요. 증여세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알아서 안 내면 벌금이란 게 있는 건지, 혹시 뭐 소멸시효 같은 거는 별도로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아드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부모님께서 지불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징여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징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수증자인 자녀한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녀가 성인이고요.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징여받은 내용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주택 취득가액이 한 2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2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천만 원 정도의 징여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징여세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법적 용어를 사용하면은 정부 부과 세목, 즉 정부가 세금을 확정해 줘야지 이제 끝나는 그런 세목이긴 한데요. 납세 의무자한테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징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징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 주셔야지 모든 이제 납세 의무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고기한 내에 징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무신고가 되겠죠. 그럴 때에는 만약에 세무서가 적발을 해서 만약에 이제 과세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적발되진 않았지만 신고 기한이 지난 이후에 신고하는 걸 기한 후 신고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본세라고 하는 징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이제 세법에서는요, 이제 부가제척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무서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징여세의 경우에는 부가제척 기간이 10년에서 최대 15년 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되는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 소명 같은 걸 통해서 징여의 이슈가 좀 적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한 내에 징여세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제가 권장드리고요. 만약 이미 기한이 지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미리 진행하셔서 적정하게 징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무신고의 경우에 6개월 이내에만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시면 가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하셔서 가산세를 조금 부담하시더라도 미리 자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서 오겠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